그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네. 저는 그때 당시에 굉장히 그러니까 젊은 혈기에 뭐 정의감 막 이런 게 불타있던 사람이라서 네. 이거는 아니다. 심지어 그 돈도 그 간부들하고 연결된 첩에게 주면은 된다는 거예요. 완전 부패한 거죠. 썩었구나. 얘는 안 되겠다. 네. 그때 완전히 세계관이 뒤집혔습니다. 이게 제가 탈북자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그렇게 어느 순간 이 사회가 잘못됐다를 깨닫는 그런 그 지점들은 있다고 하셔요. 그렇죠. 과정이 있고 예. 그 다음에 지점이 있는 거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아 내가 이 사회를 벗어나야겠다를 생각하기까지는 또 다른 문제라고 또 다른 문제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당시에 그 젊은 혈기이고 22, 3살 이럴 때잖아요. 그러니까 세계관이 딱 뒤집어지니까 제가 선이고 정의라고 믿었던 세상이 악인 걸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꿈과 희망이 다 사라진 거예요. 저는 그동안 꿈꿔왔던 것들을 다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 증오와 분노, 배신감 때문에 정말 그 김씨 일가를 테러하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 들어요. 예.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네.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요.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 모래알 같은 존재인 저인 거죠,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때 막 한동안 한 달 정도는 굉장한 어떤 좌절감 이런 걸 느꼈어요. 네. 근데 이 젊은 청년에게 있어서 꿈과 희망은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꿈과 희망을 다시 찾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그럼 거꾸로 생각해 보면 북한은 그런 얘기를 해요. 지구상에서 유일한 선과 정의의 국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 외에는 다 적이죠. 악이다. 예. 악이다라고 네. 가르쳐요. 근데 제가 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악인 걸 확인했잖아요. 그럼 바깥에는 정의일 거다, 선일 네.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공학도의 입장에서, 공학도적인 어떤 로직에서 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바깥 세상에다가 이제 관심을 돌리기 시작한 거고 아. 정보를 수집하다 보니까 나가야 되겠구나. 네. 나가면 뭔가 할 수 있겠구나. 어떤 식으로 정보를 수집했습니까? 뭐 장마당에서 뭐 한국 드라마 보는 그런 드라마도 찾아서 보고. 네. 아 보셨어요? 그렇죠. 아 그런 일반적인 방법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중요한 네. 거예요. 외부 세계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리고 외부 세계는 어떤 세상일까? 네. 그런 것부터 일단 확인을 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그냥 닥치는 대로 정보를 수집했어요. 뭐 라디오, 드라마. 라디오까지는 못 들었는데 네. 사실 당시에 제가 한국 드라마를 몇 개 확인하지 못했어요. 제가 딱 확인하고 싶었던 게 한국 드라마하고 북한이 제일 증오하는 국가들. 네. 한국, 미국, 일본. 이렇게 세 개는 무조건 봐야 되겠다 해서 다 찾아서 하나씩 봤고. 네. 뭔지 기억나십니까? 한국 드라마는 형사라는 SBS 시트콤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거 전혀 못 들어본. 예. 그거 실패했어요. 예. 그 드라마가 시청률이 얼마 안 나왔어요. 네. 처음 들어봤어요. 지금. 오지오 그분이 나오는 아, 드라마인데 예. 근데 그걸 봤는데 야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느끼셨어요? 그냥 뭐 전부 다요. 그냥 뭐 사람들이 너무 자유롭고 그냥 대화하는 대화하고 게 뭐, 살고 네. 사는 것들이 뭐 전혀 거리낌 없이 북한 사람들은 뭐 말 한마디 할 때도 조심해야 되고 이러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뭐 네. 시트콤이니까 더더욱 더더욱 그랬겠네요. 그랬죠. 예. 이제 뭐 미국 영화는 람보가 나오는 영화였던 것 같은데 근데 일단은 그 뭐 미국이라는 그 국가의 어떤 위대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니까 안 보면 특히 그리고 또 예. 미국 영화들은 특히나 더 이 정의 이런 걸 또 중시하잖아요. 맞아요. 이 미국이 그렇게 악이라고 배웠던 미국이 정의를 중시한다라는 걸 확인하고 일본 영화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뭐 어쨌든 일본 영화도 하나 보고 그리고 한국의 그 K-팝 네. 노래를 한 300곡 정도를 예? 찾아서 들었어요. 누구 노래를요? 옛날 분들 노래를 많이 예. 들었는데 그 중에 뭐 그래도 가장 좀 젊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승기나 뭐 빅뱅이나 뭐 SG 거기까지 워너비나 내려왔어요? 거기까지 예. 그럼 아니 전 그래도 뭐 장윤정이나 이렇게 장윤정 나훈아, 노래도 꽤 있었어요. 뭐, 예. 나훈아까지는 모르겠는데 네. 근데 뭐 이선희 가수분 노래도 그쵸, 있었고 그쵸. 뭐 예. 여러 노래가 아니 있었던 그 것 같아요. 빅뱅 노래를 들으셨다고요? 그렇죠. 예. 빅뱅 무슨 노래요? 뭐 그 정확하게 그 뭐 익숙한 노래들이죠. 최근에 있는 최근까지 이거 빅뱅 아마 초기 버전일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듣는데 막 영어도 섞여 있잖아요. 그쵸. 처음에는 그게 무슨 단어인지 이게 한국말이 아닌데 그러다 한참 듣기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영어인 거야. 네. 충격받았잖아요. 한국 노래에 영어 가사가 들어있다고? 그쵸. 네.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특히 아이돌 노래는 더 네.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엄청나게 세련되어 있고 노래들이 그리고 그 노래 안에 인생이 삶이 담겨 있는 거예요.
북한은 SG 다 워너비 노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이렇게 그렇죠. 마음을 적시죠. 네, 그러니까 북한은 다 체제 찬양하는 노래 뭐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좀 기억에 남는 노래 가사 같은 것들이 뭐 제가 있나요? 저 노래를 최근에 잘 안 들어가지고 하도 오래전 얘기라 근데 그거를 어떻게 장마당에서 입수하시는 겁니까? 여러 가지 루트들이 있습니다. 근데 네. 이런 것들을 유튜브에서 공개하면 북한에서 들으시는 분들이 알겠습니다. 예. 근데 북한은 다 한국 방법이 드라마나 있다 이거죠. 뭐 K-팝이나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어딘지 아세요? 뭐 보이부가 제일 많이 그렇죠. 갖고 있지 않을까요? 통제하는 부서가 제일 많이 네.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 제일 많이 그럼요. 보겠죠. 네, 네. 그 사람들 다 보는 겁니다. 네. 최근에 네. 남조선 영화 봤다고 중학생 30명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네, 네.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그 정말 그 반인륜적인 체제고 정말 국제적인 상식, 우리의 어떤 상식과 통념이 통하지 않는 사회, 그리고 북한의 주민들을 얼마나 사람 취급하지 않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노예, 짐승처럼 취급한다라는 단적인 예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다음 한편으로는 그만큼 잔인한 일을 저지를 만큼 북한 정권이 코너에 몰려 있다. 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매우 동감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정보를 입수하고 탈북을 준비하는데 1년이 넘게 걸렸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1년 8개월 정도 준비하셨다고. 그렇죠. 어떤 준비를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완전 제로 베이스에서 생각한 거죠. 왜냐면 저희 집안은 굉장히 뭐랄까 체제에 충성하는 집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다들 이렇게 바르게 살아오신 분들이고, 아버님도 뭐 그러셨고, 거의 뭐 아버님은 뭐 평생 뭐 당에 충성하면서 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언제 제가 돌아가셨어요? 대학교 때 돌아가셨어요. 2005년에. 예. 근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하신 얘기가 있어요. 나는 굉장히 떳떳한 삶을 살아왔다. 당에 충성을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너는 아버지, 그러니까 나에 대한 어떤 일말의 어떤 의심이나 뭐 그런 거 가질 필요 없이 아버지는 잘 살아왔으니까 너는 너의 길을 가면 된다. 그래서 너가 너의 길을 걷는 데에 어떤 장애도 없을 거다. 이런 말을 하실 정도로 이렇게 당에 충성을 했거든요. 그런 집안에서 살아오다 보니까 뭐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뭔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장사를 시작했죠. 네. 지금 안 그려져요. 그죠? 장사가 전혀. 장사는 명목이고 예. 국경으로 통하는 네트워크를 뚫으려고. 인맥이죠. 예. 인맥이죠. 그래서 이제 국경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개척하고, 네. 그리고 이 사람한테 저를 탈북시키게 하려면 신뢰 관계가 쌓여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중국 이제 넘을래라는 그 말이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상대방한테서. 그래서 술도 자주 마셔야 되고, 네. 속에 있는 얘기도 외둘러 이 사람과 정말 속에 깊은 얘기까지 하는데 몇 개월 걸린 것 같아요. 한 6개월 넘게 걸린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브로커라는 거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브로커는 아니고, 중국을 내륙에서 넘나드는? 내륙에서 국경 지역까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네. 사람이 국경 지역에 있는 브로커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을 구워 삼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같이 동행을 한 거예요. 겉으로는 어떤 장사를 하셨어요? 겉으로 뭐 여러 가지 다 했어요. 자파. 뭐 네. 국경 지역에서 뭐 필요하다 그러면은 뭐 그런 걸 뭐 이렇게 모아서 가다 손해 보면서 장사했어요. 정말 상상이 안 네. 가는데. 네. 아무튼 목적은 네. 전 돈 버는 게 아니었으니까. 그쵸. 네. 예. 이 루트를 찾아내는 네, 거였으니까요. 고생하셨네요. 네, 아닙니다. 그렇게 1년 8개월 동안 그렇죠. 그러니까 장사 다니면서 네.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면서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네. 알리바이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장기간 사라져도 얘는 어디 또 갔구나라는 네. 인식을 만들 수 있도록 계속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하면서 네. 몇 달씩 집에 안 들어오는 애 이런 예, 어떤 예. 어머니는 당시 혹시 어머님한테는 제가 얘기를 못했어요. 그 얘기를 못한 이유가 제가 아까 우리 집안이 그런 집안이라고 했잖아요. 얘기 못 하고 오시는 분들 예. 많으세요. 우리 어머니를 설득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 세뇌되신 부분을. 네. 그리고 그걸 설득했다고 하더라도 그 바뀐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가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걸 보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머니한테는 아예 얘기를 못했죠. 제가 어머니를 데리고 올 수가 없었던 게 제가 살아서 이 땅에 도착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였어요. 그쵸. 가다 죽을 확률이 꽤 높으니까. 그럼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얘기를 못했던 거예요. 일단 나부터 먼저 가보자. 가보고 나중에 이제 그 다음에 한번 생각해보자. 왜냐면 제가 거기 살더라도 제가 그 바뀐 마음으로 그 세상에 살았더라면 오히려 가족이 더 피해를 볼 것 같았어요. 왜냐면 제가 언젠가는 이 바뀐 마음을 표출하게 되어 네. 있는 거예요. 원래 송곳은 주머니를 뚫고 그렇죠. 나오니까. 그러면은 저로 인해서 가족들까지 다 정치범을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단 내가 떠주는 게 맞겠다. 그러니까 함흥 이 고향에서 국경 그리고 중국을 넘기까지가 총 얼마나 걸리신 거예요? 1년 8개월 정도까지. 그러니까 국경 지역까지 가는데 1년 8개월 걸렸고. 근데 솔직히 그다음에 그게 거리상으로는 얼마 안 되죠. 되죠. 네. 준비하느라 그렇게 된 거고. 그리고 두만강에 도착해서부터 한국에 들어오기까지는 3일 걸렸어요. 단 3일. 단 3일. 네. 약간 허무하시지 좀 않으셨어요? 허무했어요. 4월 10일이 제가 두만강을 건넌 날이에요. 네. 그리고 4월 13일이 제가 한국 인천항에 들어온 날이에요. 공교롭게도 4월 10일이 이번에 총선이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주 의미 있는 네. 날짜가 되었네요. 그렇네요. 의원님께. 네. 그때 기억이 좀 이렇게 떠오르면서 또 총선을 치르면서도 이런 또 과거 잊고 지냈던 그 과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인터뷰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그때 기억이 좀 새록새록하면서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 보자 이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인터뷰에서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네. 두만강을 건널 때의 심정이 어떠셨는지. 그때는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보장되어 있는 게 않고 없었죠. 내가 이뤄놓은 모든 걸 다 버리고 다 다 버리고. 산산이 부시고 지금 네. 새로운 땅으로 가십니다. 굉장히 허무했고 슬펐어요. 과거에 우리 독립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일제에 빼앗긴 나라를 되찾으시겠다고 두만강을 건너실 때의 그 심정들을 담은 노래들이나 뭐 이런 글들도 많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 딱 떠나는 순간 내가 태어난 고향, 조국을 이제 잃는구나. 나에게는 조국이 없구나. 이런 생각. 그리고 미래는 너무 불투명하고 가다가 살아서 도착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럼 나중에 중국 땅을 딱 넘어갔는데 조선족 브로커가 굉장히 무시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나라 이룬 서름을 느꼈어요. 내가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라, 이렇게 중국의 조선족 브로커마저도 굉장히 무시하는 그런 나라에서 내가 태어났구나. 더 실감하셨군요. 네, 내가 북한 사람이라는 것을 정말 자랑스럽게 얘기도 못하는 부정하고 싶은 조국 그런 나라였는데 그 조선족 브로커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북한이라는 나라를 무시하고 보잘것없게 하시던 분이 대한민국을 엄청 칭찬하는 거예요. 너무 살기 좋은 나라고 네. 중국 사람들도 가서 일하고 싶어하는 나라다라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텅 빈 마음이 채워지더라고요. 그래 이제부터 내 조국은 대한민국이다. 또 다른 나의 조국이다. 그래서 무조건 살아서 내가 내 눈으로 한번 그 땅을 확인해봐야 되겠다. 죽더라도 그런 생각으로 넘어왔습니다. 그 브로커를 물론 이렇게 장사하면서 브로커를 구하는 분들 많으십니다. 근데 보통은 중국을 넘었다가 몇 개월 지내고 라오스, 뭐 태국 이렇게 제3국을 거쳐서 들어오시거든요. 네. 근데 단 3일 만에 인천항으로 그러니까 배 타고 네. 오신 그 루트는 도대체 어떻게 그래서 1년 8개월 구하신 걸린 거예요? 거죠.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운이 루트. 아니군요. 가장 빨리 가는 루트로 해달라. 돈 얼마 들어도 상관없으니까 네. 가장 빨리 가는 루트로 해달라. 나에게는 시간이 생명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왜 시간이 생명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아예 새로운 세상에 가니까요. 네. 다시 하루라도 다시, 빨리? 네,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 생각 때문에. 3일 만에 배를 타고 지금 바다에서 이제 대한민국으로 네. 향하고 있을 때 네. 그 떳떳한 인원으로 입선한 게 아니잖아요. 그 배에. 어떻게 받아줄지는 몰랐죠. 대한민국이 나를 과연 국민으로 생각해 줄까, 동포로 인정해 줄까 이런 어렴풋이 듣기는 했죠. 그래 대한민국이 받아준다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래도 정말 그 이상한 공산국가에서 온 빨갱이 국가에서 온 사람으로 생각하진 않을까. 그러니까 다른 그 인원들이 전혀 없었던 거죠. 혼자. 있었어요. 다른 그래요? 브로커들. 네. 근데 뭐 만나자마자 바로 이렇게 오다 보니까 별로 친해지지 않았고. 보통은 이제 제3국 거쳐서 대화들을 많이 하면서 그렇죠. 들은 그 소문들로 네. 어느 정도 그렇죠. 이제 저는 전혀 거의 모르는 상태로 왔어요. 와 진짜 백지로 오셨네요. 근데 이제 네. 한국 딱
와서 이제 인천항에서 경찰분들을 찾아가서 네. 저 북에서 왔시요 이렇게 네. 하니까 이제 그 그때까지는 사투리를 좀 그때는 하셨나요? 이제 네. 그렇게 그랬겠죠 아무래도. 네, 네. 예. 그랬더니 이제 그 경찰분들이 아 그러십니까 따라오시라고 굉장히 젠틀하게 맞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꽤 그 감사했어요. 그 경찰분들 뭐 이름은 기억 못하지만은 네. 그게 대한민국에 대한 첫인상인가요? 첫인상이죠. 예. 그리고 또 대한민국에 와서 너무 고마운 분들 많이 만났고 우리 사회의 제도적 혜택, 우리나라의 어떤 많은 어떤 그 공정사다리 예, 그런 걸 통해서 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국정원 조사는 잘 받으셨습니까? 아, 예, 좋은 분 만나서 네. 되게 저를 탈탈탈 네. 예, 타셨는데 이거보다 네. 더 뭐 자세하게 쓰셨겠죠? 이거보다 예. 훨씬 더 탈탈탈 그럼요, 털렸고요. 그럼요. 예. 또 그분이 이제 저를 또 이렇게 잘 대해주셔서 뭐 거의 뭐 아들처럼 이렇게 뭐 챙겨주시고 좋은 말 해주시고 2009년에 오셨으니까 20대 초반이시잖아요. 그렇죠. 23살. 완전히. 어떻게 보면 하나원 생활도 사실 엘리트로서 이 하나원 생활 교육이 조금은 지루하셨을 수도 아주 지루했어요. 빨리 있을 것 나가고 같은데. 싶었어요. 그쵸. 예. 아, 예. 이게 나에겐 필요하지 않다. 난 빨리 나가서 대학교 입학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있었고. 개인적으로 사실 이 한어원 교육도 천편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나이대별로 그리고 북한에서 어느 정도의 교육을 받았는지에 따라서 좀 구분지어서 해줄 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예. 대학교 입시반 정도는 따로 운영해줬으면 좋겠다 그러게요. 이런 생각이 예. 들었고 당시에 저는 이제 제가 배울 필요가 없는 지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덜 중요한 것들을 두 달 동안 이제 공부를 했어야 됐고 근데 하도 심심해서 너무 공부할 것도 없고 뭐 없으니까 하도 심심해서 그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졸업할 때 모든 걸 다 1등했어요. 와. 아니 심심해서 그랬던 겁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그 하나원 원장님인가 어느 분인가 상을 준건 씨만 다 받으면 좀 이상하니까 네. 그 받는 한 4개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 주면 어떻겠냐 이러셔가지고 뭐 아이고야. 무엇이든 주시라고 저는 상관없다고 그랬던 기억이 혹시 조심스럽지만 충권이라는 이름은 본명이에요. 본명이십니까? 예. 북한에서부터 네, 쓰신. 저는 이제 네. 저를 그렇게 이뻐하셨다고 하는 할아버님이 제가 얼굴은 기억 못합니다. 네. 제가 3살 때 그 뇌졸중인가 오셔가지고 좀 절반을 좀 못 약간 쓰셨구나. 못 쓰셨대요. 그래서 저를 너무 이뻐하셨는데 이렇게 한 팔로 이렇게 안고 달래다가 제가 울면은 같이 우셨대요 할아버지가. 그 성함의 뜻은 뭔가요? 이름의 뜻은? 그 얘기를 나중에 철 들어가지고 아버님한테 물어봤어요. 한문 공부를 하면서 아버님한테 아버지 그 한문을 배우고 있는데 저는 이름이 뜻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버님이 이렇게 한참 있으시더니 몰라 하시더라고요. 아버님도 굉장히 밖을 많이 다니시는 생활을 하셨어요. 군 네. 쪽에서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버님하고 할아버님하고도 관계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못 들으신 것 같아요. 근데 할아버님이 이제 뇌졸중 걸리시기 전에 제 이름 뜻을 넘겨주지 못하고 가셨나 봐요. 마지막에 그러실 줄 모르셨으니까 할아버님도 좀 일찍 네. 돌아가셨거든요. 예상치 못한. 네, 그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궁금했습니다. 네. 이게 하나원 안에서 이제 대한민국 생활에 대한 설계를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사실 대한민국 생활의 설계를 북한에서 했습니다. 예. 왜냐면 새로운 세상에 가잖아요. 네. 그럼 뭘 할 것인지를 저 원래 계획 잘 안 세우는 사람인데 하도 답변들이 계속 너무 의외라서. 예. 하도 불안하니까 네. 뭘 해야 될까? 새로운 세상이니까 뭔가를 해야 되는데 네. 뭘 뭘 할까라는 할까? 생각하면서 옵션 한 3개를 선택을 했거든요. 네. 첫 번째가 국정원에서 일하는 거. 네. 그래서 국정원에서 일하면서 북한 체제를 뒤집어 엎어야 되겠다. 예. 두 번째가 대학교를 가는 거. 네. 새로운 세상에 가서 적응하려면 가장 빠른 루트가 공부하는 거다라 생각을 했고 세 번째가 북한은 특히나 더 그래요. 네. 공부하고 안 하고 차이가 너무 커서 세 번째가 군에 가는 거예요. 군에서 일하면서 또 조국 통일을 위해서 북한 네. 스타일이죠. 조국 통일을 위해서 일하겠다. 북한을 또 예. 싹 뒤집어 엎어야 되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갖고 왔는데 첫 번째랑 세 번째는 사실상 불가능했어요. 국정원이 인재를 놓친 거 아닙니까? 그렇기는 한데 뭐 제가 그러기에는 좀 너무 많이 어린 나이였고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가장 한국에서 가능성이 넓은. 예. 한국에서
어떤 대학교가 제일 좋은가라고 이제 북한에서 찾아봤더니 노동신문에 서울대학교가 한국의 제일 최고의 대학교다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노동신문에 그게 적혀 그러니까 있어요? 노동신문에는 항상 대남 그 섹션이 있어요. 네. 한국을 비방하는 거죠, 다. 네. 소고기 파동 막 이런 거 비방하는데 소고기 파동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라? 저거 먹고 30년 뒤에 광우병 걸릴지도 모르는 소고기를 가지고 저렇게 저 나라는 시위를 하는데 북한 사람들은 없어서 못 먹는 없어서 못 먹어요. 먹을 오늘 먹고 족살- 내일 죽어도 먹어요. 북한 사람들은 이거 생활 수준의 차이가 너무 다르다. 이런 것도 제가 그때 느꼈던 하나의 에피소드고 거기에 이제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서울대학교의 모 교수가 그 남조선의 최고의 대학교라고 하는 서울대학교의 모 교수가 김정일 장군님을 찬양하는 뭔가를 했다. 뭐 이런 어떤 그 대남 섹션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걸 보면서 서울대학교가 제일 좋은 대학교구나. 그걸 알아서 두 번째 옵션은 서울대학교 가는 거. 네.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북한에서부터 준비를 그렇죠. 생각하고 준비를 네, 하신 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옵션은 국정원에서 조사받으면서 옵션 1번 지웠고 네. 그리고 2번은 이제 바로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사실 3번도 한국 나와서 처음에 저 수능 준비를 하면서 네. 병무청에 전화를 했어요. 나 군대 가고 싶다. 하니까 병무청 직원이 굉장히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아니 그 병역 면제인데 왜 자꾸 군대 가겠다고 하냐. 그렇죠. 탈북민은 근데 사실 그때는 좀 섭섭했어요. 이 사람 차별하는구나.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 됐어요. 왜냐면 그 어떤 것보다도 그렇죠. 보안과 안보에게 보안을 중요시해야 되는 군대이기 때문에 나에 대한 신뢰도는 아직까지는 여기까지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시작했죠.